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솔직히 한 네. 3점? 3점 정도. 마이너스 2점은 차주님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기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25살이고 네. 송파구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네. 자, 그러면 이제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21년식 2.3 에코부스트 머스탱이고요. 네. 네. 쿠페죠? 네, 쿠페입니다. 쿠페고. 자, 그렇다면 이거 혹시 신차로 혹시 뽑으신 거죠? 네, 신차로 출고했습니다. 그러면 소유 기간이 올해 2월 14일에 출고를 해서 네.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요? 네. 그럼 2022년식이라 보면 되네요? 근데 그게 21년식이라고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딜러가. 예. 그러면 주행한 혹시 키로수가? 지금 18,731km. 잠깐만, 네, 18,731km. 잠깐만요. 거의 지금 5개월 정도 되신 거잖아요? 네, 그죠. 5개월 동안 18,741km. 네. 이게 몇 세대예요, 이게? 이게 6.5세대예요. 6.5세대? 자, 그렇다면은, 역시, 계약 후 인도 기간인데, 네. 네. 지금 사실 뭐 반도체 때문에 좀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혹시 계약을 하고 나서 뭐 몇 달 만에 좀 인도를 받으신 건지? 계약을 하고 네. 이제 제가 최대한 빠르게 받고 싶어서 네. 좀 이제 출고 좀 당일 출고 원래 이런 것까지 원했었는데 네. 빠르게 3주 만에 받았습니다. 3주요? 네, 계약을 하고 3주 만에 받았습니다. 원래 머스탱이 원래 빠른 편인 거예요? 원래 2.3 모델은 네. 한 달 안에 무조건 나온다고 하고 다른 색상 컬러를 선택을 해도 한 달 안에 나오고 한 달 안에? 5.0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그 5.0이? 예, 그렇게 계속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2.3에 왜 이렇게 빨리 나와요? 2.3은 일단 포드 PDI에서 바로 들어온 게 있어서 차량이 있어서 바로 들어온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구매한 이유를 좀 여쭤봐야 되는데, 이 차를 사기 전에 혹시 그전 차는 좀 어떤 거 타셨어요? 저는 M3 탔었습니다. M3 요? 네. M3요? 네. F바디가 아니면 E바디? 저 이바디. 이구이 M3 타셨구나. 네. 이구이 M3를 타시다가 포드 머스탱 네, 구매한 이유가 좀 있다면은? 네. 그때 제가 자유로에서 혼자 달리다가 새벽 시간에 네. 혼자 사고가 나서 네. 전손 폐차를 시키고 네. 아이고. 이제 제 돈으로 또 차를 사야 되니까 네네. 그때는 제 돈으로 산 건 아니었고 음. 그래서 예산에 맞게 5천까지 딱 잡아놓고 네. 차를 고르다가 보니까 이제 머스탱이랑 카마로가 좀 눈에 보여서 네. 디자인을 머스탱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디자인을? 보통 292 M3에서 2.3으로 가면은 약간 업그레이드라고 봐도 되나요? 그렇죠. 5.0은 전혀 고려를 혹시 안 하신 거세요? 5.0도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일단은 유지비도 조금 부담이 되고 그리고 음. 1년 이상 무조건 봐야 된다고 네.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2.3으로. 일단은 빨리 받고 싶어서 네. 2.3으로 빠르게 출고를 했는데 네.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후회요? 네. 자, 그렇다면 혹시 컨버터블도 혹시 고민 좀 하셨나요? 컨버터블은 아예 고민도 안 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쿠페.
무조건 쿠페 라인이 너무 예뻐서 라인 자체가 컨버는 아예 생각도 안 했죠. 까마로로 하기에는 또 좀 유지비 측면에서 좀 부담스럽기도 그렇죠.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네.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아니었어요. 아, 까마로 같은 네. 경우 그러면 그냥 뭐 까마로와 머스탱 이 둘 중 하나 선택하셨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차량 금액인데 요건 혹시 얼마에 구매를 좀 하신 건지? 뭐 할인받고 뭐 어떻게 해서 4,900 얼마에 4,900 얼마? 그 정도에 구매. 할인은 혹시 어느 정도 받으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금액이 취등록세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라 아, 네. 거의 한 3,400 정도 받은 거. 3,400 정도? 잘 받으신 거예요? 못 받으신 거예요? 주변에 이제 좀 동호회로 알아보니까 네. 괜찮게 그래도 적당한 선에서 받은 거다라고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혹시 결제는 좀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4,000 선납하고 네. 2년 할부. 2년 할부? 네. 그럼 월 나가는 비용은 얼마 정도예요? 올해 지금 한 20에서 30 정도? 20에서 그 사이로 30 네, 나오고 정도고. 있습니다. 자, 보험료인데 네. 엄청 세게 나올 것 같은데. 보험료는 원래 처음에 아버지 밑으로 들려고 했는데 네. 아버지가 그때 사고 난 것도 있고 허락을 안 해주셔서 어, 제가 제 명의로 이제 다 넣었는데 630만 원 정도. 630. 네, 연에 630 정도. 자차를 넣으신 거죠? 그렇죠, 넣었죠. 네. 매우 멋지십니다. 근데 그 정도면은 좀 차주님 개인적으로 그전 보험료랑 비교를 좀 해보면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M3 탔을 때와. 그때 제가 네. 800 초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는? 네, 800 어. 초반 정도 됐었어요. 조금 더 내려가긴 했네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일반유, 고급유 현재 어떤 거를 넣고 계신지? 저는 고급류 웬만하면 넣으려고 하고 네. 이제 주유소에 고급류가 없는 경우가 또 있다 보니까 네. 그럴 때는 급할 때는 일반유 넣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이제 고급유로 네. 주행을 넣고 있다. 혹시 차이가 좀 나나요? 일반유랑 고급유? 솔직하게 차이는 잘 못 느끼겠어요. 네, 못 느끼겠는데 네. 좀 차를 많이 아끼고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래도 조금 내 차를 좀 많이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고급류를 넣고 있죠. 그렇다면은 가득 넣는 비용. 이게 워낙 시세가 지금 계속 변동이 되고 있긴 한데 네. 한 대략 한 어느 정도 들어간다 생각해요? 평균적으로 고급류 넣으면 한 14만에서 15만 원. 14에서 15만 원. 그 정도 넣으면은 이제 몇백 킬로 정도 주행 가는 거리가 한 260km? 260km. 고급류 넣었을 때. 고급류 넣었을 네. 때. 그게 사실 주행 습관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좀 주행 습관을 좀 뭐랄까 그냥 항속했을 때는 아니죠. 좀 밟았을 때의 260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연비 주행 한번 했을 때는 네. 320km 정도까지 나왔었는데 네. 그 이상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원래 좀 달리는 걸 좋아해서 네. 이야, 260. 그러니까 한 15만 원 정도 넣으면은 한 그 정도. 네, 그 정도 가죠. M3보다 더 안 좋죠. 비슷한가요? 연비가 네. M3보다 훨씬 안 좋아요. 혹시 차 사기 전에 혹시 예상은 좀 하셨나요? 예상은 안 했고 네. 그냥 차량 디자인만 보고 디자인만 보고. 사실 네. 그러니까 뭐 세금이나 유지비나 네.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일단 외관만 보고 머스탱 쿠페를 고른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은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일 거라고는 예상을 전혀 못 하신 거잖아요. 그쵸. 거의 대부분 제가 다른 차들 막 찍다 보면은 보통 그래도 한 15만 원 정도 넣으면은 못해도 한 500km 정도는 보통 나오시거든요. 그쵸. 예. 예. 근데 한 260에서 네, 맞아요. 거의 320 사이란 말이죠. 네, 그죠. 이 그냥 뭐 지금 뭐 그냥 괜찮나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근데 네. 차를 산 거에 대해서는 후회를 아예 안 하니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이제 연비인데 시내 연비와 고속 연비. 네. 네. 어떻게 되시는지. 고속 연비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조금 뭐랄까 고속 연비로 달렸을 때는 한 8 정도? 8 정도? 네. 연비 운전 했을 때. 연비 운전을 하면은 완전 크루즈 컨트롤까지 기능을 켜놓으면은 네. 한 10 정도 나와요. 10 정도 나오고, 만약에 시내다.
갇혔다. 시내다라고 하면은 네. 한 5? 5? 예, 5에서 6. 5에서 6. 예. 근데 이제 네. 제가 달리는 걸 또 계속 좋아하다 보니까 달리게 되면은 몇 주 넣어요? 한 2.1까지 떨어지는 것도 2.1 한번 기계지. 봤거든요. 예. 네. 자, 이게 한 달 유지비 있는데, 한 달에 그러면은 보통 몇 킬로 탔는 거죠? 지금 5개월 정도에 18,000이면은, 네. 뭐지? 한 3,500km 이상은 한 3,500 달에 킬로? 예, 혹시 있죠. 이 차의 차량 용도가 혹시 저는 네. 그냥 완전 100% 드라이빙용. 웨프로 드라이빙용? 사용하고 있어요. 야, 그러면은 한 달 유지비, 한 주유비 정도만 좀 여쭤본다면 주유비가 사실 좀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 엄청 나올 것 같은데? 한 150만 원 언저리 이제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이제 기름값이 내려가고 있어서 조금 다소 한 위안. 130, 120 이 정도 130, 되면 120 되고 있는 정도? 것 같아요. 예. 자, 이 차의 외관 디자인 현재 기준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다. 뭔가 조금 아쉽죠. 뭔가 조금? 네. 어떤 부분이? 곡선을 사용을 했는데 네. 저는 앞에 이제 보닛 같은 경우에 네. 그 6세대처럼 보닛 디자인이 다르거든요. 6.5세대랑. 네. 라이트 부분도 살짝 조금 꺾여 네, 라이트도 달라지고 했는데 네. 라이트까지는 저도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보닛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죠. 보닛 부분이 조금 6세대가 조금 부럽죠. 6세대가 또 다른 부분은요? 그거 말고는 괜찮나요? 그리고 제가 스포일러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네. 원래 이제 다른 업체에서 스포일러를 제거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티가 많이 나니까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냅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포일러가 제 순정인 거죠. 아예. 순정이죠. 예. 좀 스포일러가 좀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아싸리 없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다. 네, 저는 없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실내 디자인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깔끔한데 네. 많이 아쉽죠. 많이 부족하고. 많이 아쉽고, 네. 혹시 어디 부분이? 일단 디스플레이가 네. 디스플레이랑 송풍구 위치가 바뀌는 것까진 바라진 않는데 네. 그래도 조금 더 유동성 있게 배치가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디스플레이라고 한다면 그 계기판 말씀하신 거죠? 아니요. 그러면? 모니터 쪽? 네. 이게 좀 밑에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시야에 많이 방해가 돼요. 차라리 이게 조금만 더 네. 위로 송풍구하고, 그쵸. 그 위치. 또 다른 거는 있나요? 다른 부분은 저는 앰비언트가 조금 아쉬워요. 앰비언트요? 네, 그래서 네. 사제로 튜닝을 할 생각이에요. 이게 앰비언트가 밑에 쪽, 푸통 쪽? 네, 풋등이랑 이제 네. 도어 손잡이 네. 쪽만 나와요. 그래서 차장님 개인적으로는 요런 데 말씀하신 거죠? 그쵸, 그쵸. 앞에 대시보드 네. 쪽, 그쪽. 자, 이 차를 처음에 탔을 때 첫 느낌인데 네. 좀 어떠셨는지? 처음에 머스탱을 탔을 때는 네. 그냥 황홀했죠. 황홀했는데 네. 제가 생각한 머스카와 너무 달랐어요. 생각은 멋질까? 네. 네. 혹시 어떻게 좀 다르셨는지? 그래도 제가 다양하게 많이 조사도 해봤고 찾아봤지만 네네. 이렇게까지 시야가 불편할 줄은 몰랐고 요 앞에 전방 시야가. 네, 전방도 그렇고 이제 사이드 미러도 네, 음. 너무 작았어요. 작고 그리고 이제 차 폭 같은 경우에도 희한하게 머스탱은 좀 적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한 달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전 차 292 M3하고 좀 많이 좀 타고 나서 좀 비교가 됐을 때 네.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 백밀러도 이거 또 처음에는 좀 광각으로 좀 바꿔야 되죠, 왼쪽도. 운전석 광각으로 이제 딜러가 교체를 해서 출고를 해주셨고요. 딜러님께서? 네.
네. 그 원래 순정 사이드미러가 네. 있는데 네. 조만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조만 버려야 될까? 그 쓸모가 정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 정도로? 네. 자, 머스탱의 뽑기 운인데, 있나요? 저는 단차가 되게 심해요. 단차? 네, 트렁크 쪽이랑 이제 리어, 그러니까 뒤쪽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제 아, 맨 차는. 뒤쪽이? 네. 옆이랑 앞은 그나마 봐줄만 한데, 네. 그래서 제가 딜러한테 얘기를 하니까 네. 추후에 서비스 센터에 방문을 했을 때 네. 단차 조정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이 정도는 미국 차라 웬만하면 감수하고 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처음에 좀 많이 당황했을 것 같은데, 차를 보자마자 사전용기도 발견을 딱 하신 거예요? 제가 발견을 했고, 그리고 딜러도 알고 있었던 상황에 딜러도 같이 얘기를 해줬는데, 네. 처음에 제가 인수를 거부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딜러가 저를 설득시킨 부분도 있고 저도 네. 그냥 감수하고 넘어가야겠다 생각한 부분도 있었어요. 왜? 저 같으면 그냥 나 이거 그냥 못 받겠다. 너무 좀 그렇다. 근데 좀 차가 급했어요. 아, 급하셔서. 네. 그러면 금액적으로 조금 더 빼주시거나 그런 거는 없으셨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나중에 서비스 센터 가면 맞춰주겠다. 네. 그래서 고민 하다가 그냥 받으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튜닝한 게 좀 있다면은 저는 네. 배기 튜닝을 했고요. 아, 배기. 네. 그리고 나서는 따로 튜닝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배기는 뭔가 좀 순정이 좀 밋밋해서. 그렇죠. 혹시 어떤 배기를 하셨어요? 카본 팁이고 네. 일반 2.3 쿠페 모델이 팁이 듀얼이에요. 네, 근데 쿼드 팁으로 교체를 했고, 그래서 디퓨저도 같이 변경이 되면서 네. 엔드만 바꾸신다는 거예요? 엔드 중통까지. 아, 엔드 중통까지? 그렇게 바꾸니까 좀 더 괜찮아졌네. 좀. 네, 만족은 하는데 네. 주택가 돌아다니다 보면은 주택가. 네. 네, 저는 이제 가변백이라 네. 가변을 항상 닫고 새벽에 음. 저 혼자 이제 웬만하면 차 없을 때 그럴 때만 열고 혼자 스트레스 풀는 겸 그렇게 달리고 있어요. 좀 2.3 같은 경우는 좀 배기 튜닝을 좀 많이들 하시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자, 시트의 착자감인데 이 시트 현재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크게 나쁘진 않은데 네. 장거리 운전할 때 조금 허리가 많이 아프죠. 장거리 운전할 네. 때. 그렇다는 거는 뭐죠? 시트가 좀 딱딱하다 아니면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딱딱하지도 물렁하지도 않은 느낌인데 네. 사실 머스탱이 네. 와인딩용이 아니다 보니까 네. 몸을 잘 못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네. 시트가. 코너를 제가 과격하게 도는 편은 아니고 네. 저도 직발에서 승부를 보는 편인데 네. 근데 코너를 한 50km 정도에서 돌아도 몸이 좀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 했을 때 좀 네. 허리가 좀 아프다. 이 차의 시트 포지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처음에는 제가 네. 거의 맨 밑에서 네. 거의 조금만 올리고 살짝. 네. 그렇게 머슬카를 느껴봐야겠다고 해서 탔는데 네. 정말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한 달에 그렇게 탔었는데 차폭은 이제 익혔는데 네. 앞차와 차 간 거리가 아예 안 느껴지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봐도. 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올려놓은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죠. 혹시 사진에 키하고 혹시 몸무게가? 저는 177에 네. 지금 71입니다. 혹시 이런 체형이면은 진짜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있나요? 그냥 대부분 다 괜찮겠죠? 대부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냥 키가 작으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반대로 오히려 키가 작으면은. 키가 커도 또 힘들 것 같아요. 키가 작으면은 시트를 좀 더 올려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좀 이런 차폭이라든지, 네. 또 반대로 또 키가 또 크신 분들은 또 시트를 좀 내려야 되고. 네, 맞아요.
그랬을 때 또 그 전부 다 보면 차폭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핸들의 그립감인데, 때로는 이제 한 손 운전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왼팔, 오른팔, 팔걸이 위치나 각도는 좀 어떠세요? 한 손 운전했을 때. 지금 보니까 이쪽에는 뭔가 지금 이거 쿠션이 이거 따로 대놓으신 거죠? 네. 뭔가 좀 낮아서 좀 대놓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네, 좀 많이 낮아서 오른쪽 부분은 네, 따로 해놨죠. 그러면 한 손 운전할 때 이거 쿠션감 되니까 지금은 좀 괜찮으셨네? 전보다는 괜찮아졌는데 네. 좀 많이 아쉬워요. 이런 부분도 조금 네. 모든 운전자가 동일하진 않겠지만 네. 그래도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팔걸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죠. 적당한 위치에 왼쪽도 많이 낮죠? 어때요? 왼팔 왼쪽은 제가 뭐 여기에 올리고 운전하진 않으니까. 그러면 그냥 오른쪽만 봤을 때 네.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핸들의 그립감은 좀 어떠신지. 제가 이 기본 순정 가죽으로 돼 있는 걸 네. 3달 정도 사용을 하다가 네. 한 달 정도를 제가 알칸타라 따로 이제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를 해서 네네. 이렇게 알칸타라 제품을 제가 실로 꿰매는 거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는데 네. 너무 그러니까 순정의 그런 알칸타라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건 지금 이거 보여지는 거는 지금 지금 순정이에요. 네. 순정이고 뭔가 좀 핸들이 좀 아쉬워서 좀 알칸타라를 좀 댔는데 네. 그것마저도 좀 더 느낌이 좀 이질감이 좀 들어서 또 다시 네, 맞아요. 뗀 거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구나. 뭔가 좀 순정이 좀 별로이셔서. 네, 조금 많이 별로였어요. 조금 많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굵기가 너무 얇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으세요? 잘 미끄러져서? 아니면 얇아서? 아니요, 그냥 네. 뭔가 그냥 아쉬워. 예, 뭔가 마음에 그냥 안 들었어요. 뭔가 그냥 M3 살 때는 좀 괜찮았네요. 그땐 네, M3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요. M3 살 네, 때는 그때는 그거는 그냥 순정이었을 때. 네, 순정이었어요. M3 좀 더 무겁잖아. 아니 좀 더 뭐라 두께감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두께감도 있었고 네. 무겁진 않고 제가 원하는 만큼 돌렸을 때 차가 원하는 만큼 알아서 차를 제어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이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머스탱 이제 핸들 무게감은 좀 무거운 편이신 것 같으신지 아니면 좀 가벼운 편이신 것 같으신지. 네. 조금 많이 무거운 편인 것 같아요. 무거운 네, 편이다. 제가 막 차를 많이 타본 건 아닌데 네. 그래도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비교를 하자면은 좀 많이 무거운 편이에요. 그렇다면 차주는 개인적으로는 조금만 더 가벼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혹시 하시는 거세요?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제 스티어링 이 휠의 감각, 이제 네. 조향성 이 감각을 좀 가볍게 할 수도 있고 네. 무겁게 할 수도 있는데 네네. 처음에는 가볍게 하는 모드로 달리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요즘에는 그냥 어차피 머슬카 타는 김에 좀 무거운 감도 감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하면 좀 많이 무거워지거든요. 네. 저는 요즘에 스티어링 휠 감각 네. 그것만 따로 이제 그것만 따로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해가지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따로 설정은 안 되고 꼭 모드를 바꿔야지만 그렇게 되는 제가 거죠? 시동을 켰을 때는 항상 보통 일반 모드고 제가 항상 이제 조정을 해야죠. 그러면 모드를 바꿔서. 네. 그렇다는 거는 일단은 차주님께서는 일단 뭐 계속 적응 중이라 보면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무거운 걸로 한번 좀 적응을 좀 해봐야겠다.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차주님 개인적으로 그렇다면은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무게감 좀 궁금해하실 분들 좀 계시잖아요. 네. 무겁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가볍다고 봐야 되는 건지 또는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좀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조금만 더 가벼웠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그냥 뭐 지금 일단 괜찮은 것 같다. 저는 이제 네. 익숙해졌지만 지금 생각해도 많이 가벼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해도 그 정도로. 물론 네. 이제 스포티하게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네.
이렇게 무거운 게 맞겠지만 사실 그렇게 달릴 기회도 많이 없고 일상 주행에서는 이렇게 무거워서 처음에는 제가 유턴을 잘 못했었어요. 정말요? 네. 어. 그래서 막 이제 네. 요즘에도 웬만해서는 두 손으로 돌리는데 두 손으로. 네. 네. 좀 많이 어. 무겁긴 해요. 회전 반경은 좀 어때요? 회전 반경은 네. 3차선인 도로 중에서 네. 차폭이 좀 그 점선 사이가 네. 좀 넓은 그런 차선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돌려지는데 좀 좁은 그 점선이 있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못 돌리고 후진을 약간 했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앞으로 가야 되는.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요. 네. 일단은 운전석 쪽 창문 쪽인데 네. 왼손을 딱 얹었을 때 창문 쪽이 제 위치에 있다 또는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운전석 쪽이죠. 저는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무난하다. 네. 핸들로 넘어가서 일단은 핸들이 뭐가 되게 많네요, 근데. 핸들이요? 네. 버튼이 좌측이 보니까 볼륨이 있고 밑에가 또 크루즈죠. 네, 크루즈 컨트롤. 우측은 뭐예요, 그러면? 우측은 네. 이제 뭐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조정하는 네. 것과 여기 그래요? 포니 마크를 누르면 네. 이제 따로 차량 세팅을 할 수 있고. 포니 마크요? 네. 가운데 거. 네. 거기를. 포니 마크를 누르게 되면 네. 이제 모드랑 트랙 앱, 그래. 게이지. 오. 네, 이렇게 할 수 있죠. 보통 292 M3를 봐도 좌측에는 뭐 통화와 음량 버튼, 네, 맞아요. 뭐 우측에는 뭐 그냥 크루즈 버튼 뭐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는 조금 좀 요렇게 조금 나뉜 거잖아요. 네. 어떠세요? 편의성에 있어서 괜찮나요? 이것도 그냥 적응하다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적응하다 네. 보면은 크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서 패들 시프트인데 뭔가 좀 순정이 좀 불편해서 연장 킷을 좀 다신 건지. 저는 네.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두고 다니는 경우가 아까 많다고 말씀을 네네네. 드렸는데 항상 수동 모드로 웬만하면 네. 다녀요. 수동으로요? 네. 네. 그래서 레드존 치는 것도 사실 좋아하고 배기 튜닝하고 나서부터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패들 시프트 치는 맛도 느껴야겠다 싶어서 그쵸. 네, 연장 킷을 달았어요. 그렇다는 거는 잠깐 연장 킷을 안 했을 때보다 다는 게 좀 더 많이 좀 편해진 거라 보면 되나요? 아니면 뭐 때문에? 아니요, 멋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음. 조금 제가 뭐 핸들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럴 때 이제 조금 길다 보니까 제가 놓치는 부분이 없었죠. 자,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와이퍼와 깜빡인데 요건 뭐 특이사항이 혹시 좀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전혀 네, 없고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고 계기판, 네. 디스플레이. 계기판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니까 전부 다 전자식이거든요. 네, 계기판도 괜찮은데 저는 아날로그식 조금 부럽죠. 아날로그식이. 네. 그래도 바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조금 더 멋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보니까 지금 위쪽에 RPM인 거죠. 그렇죠. 속도는 밑에 있구나. 네네. 이렇게 지금 사용 중이시고. 자, 그리고 HUD는 따로 없죠. 네, HUD는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서 이거 모니터 쪽, 이제 내비게이션 쪽인데 아까도 조금 요 위치에 대해서 좀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그거 이외에 이건 지금 이제 또 카플레이로만 또 쓰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다는 건 이게 무선이에요? 아니면 유선이에요? 항상 머스탱은 모든 모델이 유선으로만 가능해요. 그리고 뭐 요거 뭐 모니터에 대한 또 다른 특이사항은 좀 없으시죠? 뭐 편의성이라든지 네, 그런 건 없어요. 다른 건 없고 그냥 조금만 밑에 있다. 네.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가서 공조기 쪽은 좀 어떠신지. 공조기 쪽도 조금 조작하기가 처음엔 어려웠죠. 그러니까 버튼이 어려운 건 아니었고 네. 뭐지 이게? 위치가 네. 위치랑 이제 스위치 같은 경우 네. 네, 조금 그립감도 별로였고. 터치 했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터치 말고 이제 이쪽. 네. 네. 이쪽이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비상 깜빡이랑 엔진 스타트 쪽. 네.
이건 좀 되게 좀 멋있어 보이는데? 저 처음에 이제 비상 깜빡이 키려다가 네. 시동을 꺼먹은 경우도 아, 정말요? 있었어요. 좀 당황하셨겠다. 네. 그리고 비상 깜빡이 키려다가 네. 이제 차체 네. 제어 장치를 사실 꺼버리는 경우도 가끔 있었어요. 처음에는. 네. 지금은 그건 잘 하시죠? 지금은 그냥 웬만해서는 실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웬만해서도. 근데 가끔 요즘에도 네. 옆에 잘못 올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 온도를 올리고 내리는 건 어떻게 하는 올리는 거는 올릴 때는 이렇게 이 버튼을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이렇게 내릴 때는 내릴 때는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그렇게. 자,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잠깐만 이거 모드가 혹시 저거 드라이브 모드예요? 네, 맞아요. 이게 모드예요. 핸들에도 달려져 있나요? 아니요, 모드는 항상 여기서 이거는 스티어링 휠의 모드고요. 이거는 이제 드라이빙 모드를 스티어링 휠 변경할 수 모드는 뭐가 무게감 조절하는 거? 있어요. 네, 이거는 컴포트. 컴포트가 가장 네. 가벼운 가벼운 휠이고요. 거. 네. 그리고 일반은 평균적인 휠이고 스포츠 스티어링 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무겁게 세팅이 돼요. 이렇게 휠이 또 네. 그것도 가능하구나. 그러면 모드 바꾸는 거는 이쪽에 있는데 네.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괜찮나요? 좀 멀리 있는 저는 건 처음에 시동을 걸면 일반 모드로 세팅이 됐는데 네. 항상 여기서 이제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모드로 플러스로 해놓고 이제 네. 출발을 해요, 저는. 아니 그러면 아까 스티어링 모드를 컴포트로 해서 스포츠 플러스로 하게 돼도 그래도 좀 무겁다. 네, 맞아요.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차주님께 봤을 때 이 버튼버 위치나 편의성은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 쪽은 괜찮은데 네. 이제 센터페시아 부분은 조금 많이 아쉬워요. 좀 많이 좀 아쉽다. 그러니까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납 공간인데 이런 컵홀더라든지 이런 콘솔 박스가 아니라든지 이런 차키 놔두는데 이 조그만 수납 공간인데 실제로 타보시니까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다. 실제로도 그렇게 좀 느끼시는 거세요? 네, 맞아요. 어디 부분이 제일 많이 좀 불편하세요? 저는 센터페시아 쪽 여기 이 밑에 부분이 조금 많이 좀 더 컸으면 좋겠다. 네. 지금은 차키 딱 하나만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지갑 같은 거 놔둘 때 그러신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핸드폰을 원래는 이런 쪽에 수납함을 따로 있었으면은 그쵸. 네, 그럴 수 넣고 있죠. 다녔을 텐데 그런 것도 조금 많이 아쉬워요. 그런 것들. 자,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머스탱의 승차감 서스펜션. 어떻게 승차감은 스포츠카 치고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많이 안 좋아요. 저는 많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지? 약간 요철이나 방지턱 넘어갈 때 많이 안 좋다. 네, 많이 안 좋아요. 어떤 느낌이어서 많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 충격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느낌이죠. 그냥 밑에서 다 그냥 네. 먹는다. 혹시 그렇다면은 뒷자리도 혹시 사람 태워보신 적 있나요? 실제로? 가끔 태웠었는데 네. 욕을 많이 먹었죠. 욕을 많이 먹었다. 네. 승차감 때문에? 승차감도 승차감인데 좁아서. 저 레그룸도 안 나오고 헤드룸도 안 나오다 보니까 자, 그리고 이게 모드를 바꾸게 되면 서스펜션은 좀 더 딱딱해지고 막해지죠. 그쵸. 그러면은 더더욱 좀 더 딱딱해지는 상황. 네, 맞아요. 네,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소프트했으면 좋겠다. 네. 자, 그리고 가속력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속력은 만족하진 않아요. 만족하지. 가속력 부분에서 네. 만족하진 않고 네. 이제 풀악슬링을 하게 되면은 네. RPM이 올라가고 나서 한 0.5초에서 1초 정도 사이 이후에 이제 악셀 반응을 하죠. 네, 그럼 이제 그때 속력이 올라가는데 네.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빠르게 올라가는 건 또 아니니까. 약간 프로세스 네. 했을 때 조금 0.5초에서 1초 정도 딜레이가 한번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간다. 네. 좀 어찌 보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제 악셀을 밟은 상태에서 네.
이제 드라이브 모드, 그때는 이제 수동 모드 제외하고 네. 그렇게 하는데 새벽 시간대 저 혼자 있을 때만 수동 모드로 하면은 그런 증상이 좀 많이 좀 덜해지나요? 즉각 바로 반응. 수동 모드로 하게 되면은 네. 조금 더 빨라지긴 해요. 조금 네. 더. 근데 오토나 그냥 뭐 일반 D에 놓고 네. 하면은 이게 스포츠 플러스 모드여도 조금 0.5초, 네, 맞아요. 1초 정도 멍을 때리고 나간다. 그래서 수동 모드로 하고 있다. 어찌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혹시 이거 꿈속에서 이거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제가 이 차량으로는 246까지 246. 달려봤어요. 그렇게 밟았을 때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도 제가 사실 무서웠어요. 그 정도 속도 있을 때는. 그러니까 차가 막 흔들리거나 이런 건 아닌데 네. 내가 순간 방심하면 사고가 나겠다라고 생각이 조금 드는 정도라 그렇다면 고속 안정성이 되게 좋다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럼 속도 몇 가지는 괜찮은데 몇부터는 좀 그런 것 같다. 그런. 한 180 정도까지는 180?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이상 넘어가면 조금 불안정하긴 하죠. 불안정하다. 반대로 제동력. 제동력은 되게 만족을 해요. 일단 피렐리 P0 타이어가 네. PS4S 타이어가 껴져 있고 네. 제동력이 우수한데 네. 이제 빗길 네. 이럴 때 좀 많이 밀리죠. 그래서 빗길 그럴 좀. 때는 빗길에서는 제가 운행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운행을 해도 그럴 때는 항상 60km 미만으로 달리니까. 자, 그러면 코너링은 아까 좀 말씀해 주셨고. 네. 그렇죠. 코너링은 좀 네, 와인딩은 아닌 것 같아요. 와인딩은 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이 막 계속 같이 좀 쏠려서 그런 거죠? 시트가 잘 못 잡아줘서.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전에 운전했었던 방식대로 운전을 하게 되면은 네. 뒷타이어가 좀 롤링 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느낌을 저도 많이 받았고 실제로 휘청거리는 걸 제가 저도 이거 사고 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경우도 되게 많아서 와인딩은 아닌 것 같아요. 와인딩은 그전 차고 아무래도 비교가 좀 많이 되시는 거죠? 미국의 게임3하고. 아무래도 조금 비교가 되죠. 그 차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느낌은 못 받으신 거죠?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고 이런 비슷한 경우는 있었는데 네. 제가 카운터를 쳤다라기보단 네. 차가 좀 자세를 잡아준 느낌이죠. 차가. 네. 자, 그리고 기어비 변속 타이밍인데 사실 요거는 뭐 0.5점 멍때림 이외에 또 다른 것도 좀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일단 10단 미션인데 네네. 기어비가 되게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네. 제가 가속을 하다가 악셀에서 발을 떼는 순간 RPM이 낮아지면서 네. 2단씩 떨어져요. 2단씩? 네. 그리고 가속을 할 때도 네. 1단씩 원래 올라가긴 하는데 네. 2단씩 올라갈 때도 또 있고. 뭐지? 네. 그리고 네. 제가 정속 주행을 하다가 네. 만약에 뭐 100km 정도로 주행을 하게 되면은 보통 정속 주행을 하면 10단으로 무조건 가게 되는데 네. 거기서 제가 풀악셀을 밟는다 하면은 이제 갑자기 6단, 7단 이렇게 또 떨어지고. 바뀌면서 가속이 되는데 그때 변속 충격이 많이 심하죠. 근데 변속 충격도 저는 어떻게 보면 즐기면서 타고 있어요. 즐기면서. 야, 10단인데 개인적으로는 10단 때로는 막 두 단계씩 막 올라간다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너무 좀 과했다? 아니면은 딱 좋다? 근데 제 운전 습관에 따라서 또 그렇게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해요. 다른 동호회 분들이랑 말씀을 나눠보면 네. 그런 경우가 없는 차주분들도 또 계시고 제가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에 따라 차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반응을.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괜찮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10단? 아니요, 굳이 10단까지 만들어야 했을까라는 그치? 생각은 또 해요. 맞아요. 저 얼핏 기억나는 것 같아요. 10단이라서 다른 분들도 그렇게 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굳이 10단이 필요한가? 라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엔진은 배기음인데 사실 요거는 뭐 아까 다 좀 말씀 좀 해주셨고 네, 배기 튜닝을 다 아직 하셨고 튜닝 하니까 좀 괜찮다. 네. 자, 그리고 모드별 변화인데 모드는 아까 보니까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 있는 거죠? 아, 스포츠 플러스까지 총 4개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기본 모드가 있고 네. 이게 보통 모드라고 불러요. 아, 보통이라고 그러네? 그 다음에 내 모드는 제가 따로 설정을 하는 거라 내 모드는 아. 제외하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 네. 그리고 트랙 모드, 트랙 드래그 모드, 그리고 오, 그리고 눈길, 빗길 모드까지 있는데 잠깐만, 그러면 공도에서 그냥 보통과 스포츠 플러스. 근데 저는 공도에서는 무조건 스포츠 플러스 플러스. 모드로 다니고. 네. 뭐 아니면 도네요, 근데 이게? 네, 맞아요. 그쵸? 네. 오, 네. 자, 그리고 스피커인데 음악 들었을 때 스피커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스피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스피커는 괜찮다. 자, 그리고 실내 사이즈는 아까 좀 말씀해 주셨고 도저히 뒤에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 하지만 지금 이제 뒤에 여친님께서 네, 타고 계시지만 네, 근데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 태우고 다닐 만한 절대 사이즈는 절대 아니다 네,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트렁크 사이즈. 트렁크 사이즈는 제가 트렁크에 많은 짐을 싣고 다니지가 않아서 네,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족하고 있다. 자,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머스탱 2.3의 장점은 어떤 것 같으세요? 가성비죠. 가성비다. 4천만 원대면은 292 M3 또 다시 사는 것도 가능하셨잖아요, 그쵸? 중고로 만약에. 중고로 하게 되면은 가능했는데 네. 저는 중고는 앞으로도 타고 싶진 않아요. 아, 중고로요? 네. 그러면 신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신차 기준으로 봤을 때 가성비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장점. 장점은 일단 제가 외관 디자인만 보고 또 구매를 했기 때문에 디자인이 되게 예뻐요. 디자인이. 네,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고 음. 대신에 제가 운전을 했을 때 네.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네. 차량이 저한테 좀 맞춰줬다면 음. 제가 차를 구매했을 때 네. 제가 차한테 맞춰가야 하는 네, 그런 느낌, 따라가는 느낌이 좀 들죠. 장점이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차주님께서는 일단 장점이라고 일단 보는 거죠. 아니, 반반? 이거는 완전 반반인 반반인 것 같아요. 같다. 그 정도 장점은? 네. 그럼 반대로 단점은요? 단점은 네. 일단 시야. 시야, 전방 시야. 시야가 많이 불편하고 좀 누워있어서 그런 거죠? 이게. 앞창문이 약간 좀 누워있어서 그런 그런 거는 크게 신경은 안 쓰는데 네. 일단 사이드미러가 너무 작고 사이드 미러?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하 주차장 이런 데에서 올라가다 보면은 앞이 전혀 안 보이니까 그렇죠. 네, 제가 봐도 잘 안 보여요. 그게 좀 어려워요. 네. 그리고 그런 또 부분이랑 네. 일단 저는 오일 게이지를 왜 뺐는지. 없어요? 오일 게이지가? 네, 원래 오일 게이지가 네. 가운데에 2개가 있었는데 네. 송풍구가 하나가 추가가 되면서 삭제가 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20년식과 다르게 21년식으로 넘어오면서 네. 메모리 시트도 삭제가 됐고 사이드 리프터도 삭제가 됐어요. 오. 그리고 전방 추돌 이제 방지 시스템도 네. 그러니까 이 21년식도 있긴 한데 그 경고 등이 따로 사라졌고요. 좀 많이 안 좋아졌죠. 그러네요. 네. 이게 6.5세대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러면 초기에 나왔던 6.5세대는 좀 괜찮은 거죠. 여기만 빠진 거죠. 송풍구 쪽만. 그쵸. 19년형에 나왔었던 모델이 가장 옵션이 많았고 오히려 20년식부터 하나씩 빠졌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구나. 네. 그 대신에 뭐가 또 추가된 거는 전혀 없었네. 추가가 된 거는 전혀 없고 그냥 오히려 그냥 옵션이 19가 처음에 나왔을 때가 6.5세대인데 송풍구 쪽 말고는 다 들어가 있었는데 조금씩 하나씩 빠졌다. 대신에 이제 MRC 댐퍼가 또 들어가는 경우는 있는데 네. 그런 거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MRC 댐퍼는 혹시 몇 년식부터 들어가 있어요? 그게 20년식인가 21년식인가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따로 추가가 됐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아, 따로 추가가 됐다고만. 자, 그리고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의 장점인데 요거 일단은 크루즈는 네. 저거 반절 주행은 아니죠. 그냥 속도만 일반 크루즈죠. 차간 거리. 어댑티브 크루즈가 돼요. 근데 대신에 이제 정차까지는 아니고 네. 제가 알기로는 시속 30km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네. 이제 발컨을 해야 되고 그 31km까지는 차량이 스스로 속도를 제어를 하거나 가속을 하거나 핸들까지 또 해주나요? 핸들까지 사실 해주긴 하는데 네. 제가 잡고 있어야죠. 네, 반응이 즉각적이지도 않고 잘 차로 중앙 유지 보조 기능이 있긴 한데 네. 좀 많이 기울어요. 아, 기운다? 네.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기우신다는 거세요? 차가 딱 끼고 가요? 네, 맞아요. 그게 처음에는 휠 얼라이먼트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네. 제가 출고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혹시나 해서 또 여쭤봤는데 다 정상인데 너무 크루즈를 믿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지 믿지 마라. 네. 그러면은 잘 안 쓰시겠네요. 어디 멀리 가도. 거의 안 쓰죠. 그러니까 멀리 갈 때가 아니라 네. 저는 연비 주행, 그러니까 연비를 좀 제가 좀 돈이 많이 궁핍할 때, 네. 그럴 때 연비 주행을 하곤 하는데 네. 그럴 때도 이제 사실은 웬만하면은 전 좀 정속 주행을 하려고 하고 핸들을 잡고 있죠, 저는. 일단은 뭐 그런 용도를 일단은 쓰고 있다. 자, 혹시 뭐 머스탱이 이건 좀 아쉽다, 제조사에 좀 아쉬운 점이죠, 있나요? 머스탱이요? 네. 저는 일단 실내등. 실내 등. 네, 실내등. 요거 말씀하신 거예요? 네. 네. LED로 좀 바꿔줬으면 어땠을까? LED로. 네. 또 다른 것도 있네. 저는 그냥 익숙하게 저도 이제 좀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네. 미국 차라는 감성에 맞게 이해를 하려고 많이 하는 편인데 이해를 하려고. 네. 네. 좀 마감 부분도 맞아. 조금 많이 아쉽죠.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되네. 뭐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뭐 등급, 옵션 등등등인데 있나요 혹시? 저는 GT 쿠페로 가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워요. GT 쿠페를 가지 못한 게. 대부분 2.3 타시는 분들이 제가 좀 많이 찍어봤거든요. 네. 거의 대부분 5.6 GT로 갈 거라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 아무래도 좀 출력과 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출력은 사실 제가 M3 탈 때도 사실 그랬고 네. 이 정도 출력도 저한테는 과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네, 근데 저는 이제 배기가 조금 마음에 안 들죠. 아무래도 튜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고배기량이 대배기량이 배기를 따라가진 못하니까. 그러면은 색상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다 마음에 드는데, 네. 그냥 5.0이 조금 선택을 좀 안 한 게 좀 아쉽다, 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냥 뭐 단순히 그냥 뭐 차 가족뿐만 아니라 그냥 배기 때문에. 네, 맞아요. 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증기한 내내 수리하신 거가 따로 있나요? 아니요, 수리한 건 아직 없어요. 전혀 없고, 메인터너스 정비성인데 포드 서비스 센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가 보신 적은 있죠? 네, 들어갔었는데 네. 다 설명도 잘 해주셨고 뭐 문제가 아직 있었던 점은 없어서 뭐 딱히 추후에 또 지켜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서비스 센터 뭐 나쁘지 않다. 예약이나 그런 거 빨리 되는 편인가요? 예약은 한 달 전에 좀 한 달 전에 걸어놔야, 미리. 네, 될 것 같아요. 자, 소모품 유지 비용이 있죠. 네. 이 차를 처음 살려는 분들 분명 계시잖아요. 네. 내가 과연 이 차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도 내가 최소 얼마를 벌어 이 차를 좀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좀 계실 것 같은데, 네. 차주님께서 좀 타보시니까 한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겠다. 집이 있다는 가정하에 네네. 그냥 순전히 차에만. 네. 차에만 들어간 돈이 내가 정말 출퇴근용 네. 또는 필요할 때 사용해야 된다고
한다면 네. 그리고 주말용으로 데일리용으로 사용한다면 네. 여유 자금이 한 달에 차량에 들어가는 금액만 5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에 나는 항상 퇴근하고 이 녀석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가야겠어. 이제 그래서 플러스. 네. 아, 그렇게 네. 사용하게 되면은 네. 사실 무한하다고 봐요. 무한하다. 저도, 네. 처음에는 100만 원 이렇게 나오다가 네. 세 번째 달인가 그때는 네. 한 달 유지비로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90만 원. 네.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조금 아끼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다. 자, 이게 보증은 어떻게 돼요? 3년 6만. 3년에 6만 킬로. 네, 이제 연장을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5년 10만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저거는 소모품은요? 그게 아마 그것까지 같이 3년 포함해서? 6만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자, 그리고 이 차의 고질병이나 결함, 장고장은 아까 다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단차 정도, 그쵸? 네. 또 다른 거는 없죠? 다른 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잡소리나 풍절음 저는 잡소리, 풍절음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거의 없고 네. 다른 분들 좀 계신 분들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저도 동호회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예. 좀 뽑기운이라고 하더라고요. 뽑기요. 잡소리 좀 나는 경우라든지 풍절음도 거의 안 들린다. 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지금 커뮤니티 이슈, 뭐 카페나 동호회에서 좀 이슈되는 상황이 좀 있나요? 아니요, 아직 제가 막 활동을 많이 하는 건 또 아니라서 딱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이 차를 사고 나서의 주위 반응인데 좀 궁금하거든요. 어떠셨는지. 네. 네. 왜 이렇게 다운그레이드를 했냐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고 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차 멋있다. 그런 말도 들었는데 네. 이 돈이면 이제 이 돈이면 뭐 조금 더 보태서 G80 이런 거 어떻게 G80이요? G80? 아니요, 아예 G70 3.3 터보로 아예 그냥. 네, 약간 그런 말도 많이 원래 292 M3에서 보통 업그레이드 간다고 하면 R8로 가지 않나요? 제가 돈이 없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테크트리가 딱 보통 그렇지 않겠죠? 그쵸, 보통 그렇게 가죠. 그렇게 가진다. 아무튼 자, 하차감. 저는 하차감에 신경을 안 쓰는 편이긴 한데 네. 누가 나를 쳐다본다 이렇게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를 기다리고 있을 때 제가 내렸을 때 한번 차 뭐냐 이러면서 좀 그렇게 얘기했었던 적은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제가 전에 타던 차를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라 웬만하면 이제 또 남자들은 차를 알고 하니까 많이 좋아하진 않는 편이에요.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 자, 재미난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 네. 일단은 제가 기름을 풀로 채우고 나서 네. 한 번은 좀 고속으로 네. 한 몇십 분 동안 달렸는데 네. 거의 한 3, 40분 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풀로 채우고 3, 40분 달리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한 2, 30km가 남아있더라고요. 네. 내가 좀 많이 달렸구나. 많이 달렸구나.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달릴 때는 네. 1단에서는 무조건 레드존을 치고 이제 2단부터는 네. 알펜 보통 한 6,000? 네. 그래서 이제 이게 5,500에서 업시프트를 쳐야 네. 6,000에서 변경이 돼요. 좀 반응이 또 느리다 보니까. 네. 그래서 항상 6,000에서 이제 하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뭐 엔진 뭐 견뎌내겠냐라는 말도 하는데 저는 그냥 그런 재미 느끼려고 어차피 산 거라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이 좀 있다면? 일단 차 가격에 속지 않았으면 차 좋겠어요. 가격에? 네. 무슨 말씀이죠? 차량 보통 뭐 저도 이제 네이버 검색해보고 네.
딜러한테 물어보고 이랬었는데 네, 그렇죠. 물론 그 가격이 맞긴 하지만 네. 차량 유지비가 꽤나 많이 드는 아, 차량이기 때문에 보통 2.3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스갯소리로 패션카라고 많이들 불러요. 네.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모품이나 네. 아니면 사실 뭐 휠이나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네. 상당히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이나 뭐 친구분한테 이 차에 대해서 좀 조언을 좀 해준다면이라는 건데, 만약에 이제 누가 산다라고 한다면 네. 2.3보다는 5.0을 사라. 여유가 있다면 여유가 있다면. 근데 여유가 없다면 음. 제가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머스탱은 안 살 것 같아요. 차주님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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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다시 돌아간다면 네. 뭐 어떤 생각? 아예 카마로로 가잖아. 카마로로? 뭐죠? 왜요? 저는 네. 다 머스탱이 압승인데 네. 전 D컷 핸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D컷 핸들 네.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자, 그리고 CC도 완전 6200cc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CC도 완전 다를 거 아니에요. 5.0보다 더 크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또 배기음도 무시 못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 차를 살려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아무래도 유지비나 경쟁 차종이겠죠? 네, 맞아요. 까마로냐 머스탱이냐 일 텐데. 카마로 실내에 제가 앉아본 적은 없는데 네. 그냥 영상으로 사진으로 많이 보고 네. 그리고 외관 디자인을 제가 가끔 봤을 때는 네. 저는 사실 머스탱이 더 예쁘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D컷 핸들 무조건 난 이거 필요하다 네. 라고 하면 까마로고요. 까마로.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 머스탱을 산 걸 좀 후회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 머스탱. 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겠죠? 너 그런 경험 나면 이제 머스탱 추천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정말 다른 차량들처럼 네. 한 달에 기름값 아무리 많이 써야 뭐 6, 70 내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맨날 뭐 50km, 100km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석 주행이 아니라 저처럼 좀 밟는 분이라면 네. 좀 여유 자금을 모아놓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어떤 분이 2.3 유지비나 5.0에 별 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도 좀 계셨거든요. 그게 사실 네. 제가 듣기에도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렇구나. 운전자의 운전 습관과 성향 그리고 딱 수치 금액적으로 확실하게 표현이 되는 게 네. 세금이라고 세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외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니까요. 근데 보통 CC가 높으면 당연히 기름을 더 많이 먹을 거고. 그럼 실제로 그렇다고 하는데 네. 근데 저처럼 운전하면 제가 그렇죠. GT보다 안 좋아지는 거고 GT를 정말 막 세단 정말 정숙한 세단처럼 몬다면 또 그렇게 또 정말 되는구나. 2.3이 아니라 뭐 정말 연비 좋은 차들처럼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까.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네. 네. 이 차를 한 줄 평. 어렵나요? 네. 그냥 만족하지도 않고 네. 또 그렇다고 또 싫은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무난하다, 그죠?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솔직히 한 3점? 3점 정도. 마이너스 2점은
다 아까 말씀하신 것들. 네, 외관 빼고 모든 게 사실 마음에 안 들긴 해요. 네. 대접해가 처음에는 나 너무 만족스럽다는데 점점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별로네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은 난 이 차 절대 안 사고 5.0도 안 사고 까마로 살 것 같다. 네, 저 같으면 그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넘어갈 것 같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혹시 뭐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좀 빠진 것 같다, 혹시 좀 있나요?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즐거웠습니다. 네. 끊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머스탱 2.4 가변 캣백이 중통 엔드 직관